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12월 첫 거래일이고요.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플러스 2477, 코스닥이 1% 플러스 68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현 본부장님부터. 네, 정중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애매하면은 차라리 이번 주가 위크하면서 바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부터는 좋아진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진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네, 이번 주 일정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야간 선물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았고 미국 증시가 결국엔 굉장히 좋았는데 그 훈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조금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뭐 이 PBR 0.8 X배에서 사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판단이 들면 거치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게만 안 해주시면 좀 무난하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지금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 굉장히 강하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3%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삼성전자 0.2%, 하이닉스 1% 정도로 시작합니다. 고려아연이 7%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 SDI가 3%, SK이노베이션이 1.3%, 뭐 요 정도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3.6% 시작하네요. 그리고 조선주도 1% 플러스,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다 1% 내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알테오젠이 3% 플러스, 리가켄바이오도 0.5%, 뭐 HLB 보합권, 에코프로 BM이 3% 플러스, 엔캠이 9%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3% 플러스고요. 뭐 파마 리서치, 신성델타테크,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신성델타가 11월 중순 38,000원부터 7만원까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던 그런 종목군들, 뭐 일단 2차전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쪽에서도 약간의 좀 반등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눌려 있었던 것들에서 좀 수급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영향도 좀 일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좋은 쪽이 확실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STO 쪽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제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말 사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뭐 갤럭시 SM, 핑거, 서울옵션, 뭐 FSN 전부 다 이쪽이죠. 그쪽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강한 흐름이 나오네요. 뭐 피런티어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전선 관련된 부분들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 쪽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산업적으로는 뭐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그 다음에 STO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미국이 오른 정도 오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금요일날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은 오늘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뭐 주말 사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뉴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오를 만한 건 있긴 있었어요. 그거는 하원하고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 바이든 정부인가 하여튼 네. 그 전에 정부도 법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한 5월, 6월, 7월 요 사이에 하원, 상원 이렇게 투표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죠?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땡기겠죠. 네. 법 통과하기 전에. 그래서 의외로 상반기가 내년 1분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전기차건 2차 전지가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법 하기 전에 미리 앞당기는 거. 그러면은 의외로 상반기까지 가봐.
아니 최소한 1분기 가봐 이런 분위기가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런 콜이 일부 나왔던 것이 아마 사람들 마음에 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오늘 뭐 많이 빠진 거가 올라가면은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버텼던 종목도 오늘 빠질 겁니다. 네. 그래서 장은 그냥 1% 전후 이상 올라가기는 좀 외국인이 그렇게 안 들어오면 쉽지 않다라고 보여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상고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고하고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아까 보는 비슷한 건데 네. 확확 들어가는 거는 조금 거시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금양, 포스코 퓨처엠, LG 엔솔, LNF, SDI 요런 쪽이 2.7%에서 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역시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기도 3%, 뭐 세방전지, SK IET 요것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역시나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엔캠이 11%로 가장 세고요. 그리고 나머지 에코프로, BM, 대주 전자재료 뭐 등등 요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센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테마성 성격으로는 뭐 STO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쪽으로 제일 세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특별히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구나. 그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상원이 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거 정부에도 한 5월, 6월, 7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전에 미리 땡기자. 법 바뀌기 전에 그 수요가 리스타킹 수요가 미리 땡겨줄 수 있다. 저가 제품의 중저가 만약에 전기차가 빨리 나오면은 네. 1분기가 의외로 센 거 아니냐 이런 콜이 나왔어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중요해요.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그러면 트레이딩 될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마 쪽으로는 STO, NFT, 뭐 가상화폐 이런 쪽 잘 가고 리튬, 엔캠이 세서 그런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선 오늘 가온전선도 좀 센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많이 빠졌어.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은 한 500개 넘게, 하락하는 종목은 300개. 코스닥 쪽에서도 오르는 종목 1000종목, 하락하는 종목 500종목. 요 정도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되돌리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증시가 원래 올라가도 반응이 없었던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어쨌든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약간 포지션이 금요일장에서 이런 파생 쪽이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일단은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또 클로징을 해야 되니까 그 달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많이 떨어지긴 했었기 때문에 그 또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좀 극과 극이거든요. 그 아마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 굉장히 강하고 전기차 일반 전기차 쪽은 완전 박살이 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정책발이나 이 법안발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구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의 상승이 반갑기는 하나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일자로 과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제가 과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들어왔는데 뭐 오리온 이런 애들이 아마 조금의 뭐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올 확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좀 목표 주가 상향 뭐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바텀 피싱 전략이 좀 통하는 쪽입니다. 기간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면서 연기금이 같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밑바닥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의 흐름은 뭐 쬐끔이나마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런 수출입 데이터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드론 쪽이 그 트럼프 장남이 이제
그 UN 6글자인데 아무튼 그 드론 회사 쪽으로 이제 지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드론 갖다가 배송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ESS 쪽이 좀 뜨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주말 사이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뭐 드론 쪽도 오늘 좀 핫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드론도 움직이려면 자율주행 이런 거 좋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곁다리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 발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촥 하면은 나름대로 좀 산업군들이 슝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중에서는 가스 쪽 한국가스공사가 6.7%, 금호석유도 3.9%. 요 정도 빠집니다. 가스공사는 이유 있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대왕고래 예산안 완전 박살내놨어요. 예산안 없앤 거. 네. 400 예산안 98% 삭감, 8억 원만 배정. 없어 네. 없어.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죠. 네, 그래가지고 한국가스공사 벨불고 다 그거잖아요. 대왕고래 관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책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러면은 거의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뭐 정치색이 상당히 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하지 못하죠.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못하죠. 480억인데 뭐 350억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없애버린 네. 거는 하지 못하는 거라. 예비비도 없었기 때문에 네. 예비비도 하지 못하는 거. 그 차이가 있나요? 하지 않는 거랑 아니 못하는 거. 애껴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예산이 제로가 거의 아예 제로가 된 거하고 못한다. 그렇죠 다른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눈에 띄는 거가 2차전지 말고 없어요. 2차전지 말고는 바이오 반등 워낙 많이 빠져갖고 그렇죠. 저기 뭐지 바이오? 알테오젠 반등이 좀 일어나고 네. 그 정도죠. 알테오젠 4% 3%? 뭐 그 정도. 바이오 반등, 2차전지 아까 그런 기대 약간 트레이딩업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테마 조금 말고. 신성델타 같은 초전조치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은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뉴스가 나왔나?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미국장에서는 양자라든지 이런 쪽이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뭐 비슷한 궤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아신다면은 좀 모르겠네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 수급은 어떻습니까? 초반 수반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의 시간 13분 지났을 때 수급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327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1,436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일단 금투가 높으니까 일단 단기 물량의 확률이 높은데 선물이 3천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기간에 매수가 좀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51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간이 13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 비차익까지 좀 같이 땡겨주면은 오늘의 이 지수 상승의 이어짐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 따라와줘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장중에 미니 나스닥이나 S&P 500에서의 이런 데이터가 다시 좀 강보합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 좀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그러한 기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150이 깨졌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니케이가 열리고 나서 약간 좀 변동성이 일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엔화의 변동성이 조금 더 강세 쪽으로 된다면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뭐 3월까지 좀 연달아 땡길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의 캐리 트레이드를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엇갈리긴 합니다. 의견이. 캐리 트레이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분야가 있고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의 의사결정을 한번 해놓으시는 게 포지션을 좀 유지하는 데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는 신성델타 퀀텀연구소가 한국공대랑 공동특허를 냈고 퀀텀이랑 신성델타가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네요. 시제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공대가 언제요? 카이스트 말하는 건가? 한국공대? 그런 이름은 없는데.
와, 여기 초반부터 코가 미치겠네. 여기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근데 코가 좀 그래요. 공기가 좀 그런 것 같아. 다른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재채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만 앉으면 아주 죽을 맛이네 진짜.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죠, 피디님? 네, 그래서 3년 가까이 했는데 청소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술하는 건가? 자율? 아, 미치겠다. 이슈가 되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자료를 좀 볼까요? 아니면 시장을 좀 더 얘기할 게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네, 편하신 대로. 일단은 그래도 좀 식품주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올라온 걸 보면은 네. 저는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좀 그거를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요번에 라면 수출이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지금 모처럼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3%뭐 장중에는 4%까지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은 많이 담았는데 뭐 연기금이 좀 많이 안 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모펀드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바텀에서 좀 기간의 수급이 많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수출 데이터가 변동이 되고 그거에 따른 뭐 이제 결과치가 오픈이 되는 부분으로 본다면 뭐 충분히 좀 연속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바 같은 CMO 쪽도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래 모멘텀이 상당히 뛰어난 상황이고 레드웨이브에서 약간이나에서의 뭐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관련된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삼바 같은 게 조금 턴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CMO 쪽도 특히나 이렇게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눌림목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중도로 왔으면 좋겠고 아싸리 빠질 거면은 이번 주에 차라리 빠져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가 뭐랄까 위크 그러니까 마지막 라스트 워스트 위크가 되고 네. 그 다음부터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라스트 워스 위크가 많이 안 빠지고 바닥을 지고 다음 주부터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나오나 미국에 네. 네, 밤에. 그거 가장 중요히 여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BOJ 관련해서 환율 다음 18일까지 네. 그 흐름 마지막에 마이크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좋게 나오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올라갔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레벨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렇게 오케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자리부터 갈까요? 네, 편하십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자리부터 가보겠습니다. 초반에 알아야 되는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거 잠깐 요거 보고 합시다. 예. 2350, 2620 어디에 가까울 것인가 세 가지의 흐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관세 이거 해결 안 되면 계속 어려워요. 이 관세가 어느 정도의 협상 수단인지 진짜 고관세인지 그리고 엊그저께 했지만 중국하고 유럽의 대응 전략 멕시코 아니더라도 그런 거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수단이니까 이걸 계속 고심해야 될 것 같고요. 상법 여야의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정당성이 있지만은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다 좋은데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은 또 금투세와 같은 시기의 이슈로 희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이 뭐 10월, 12월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부담을 안고 간다기보다도 숙제로 안고 가져간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결국 지나가는 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그게 뭐 음식료가 됐던 뭐 화장품이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타게 해주는 뭐 내년도 사업 계획을 뭐 보인다든지 애널리스트가 코멘트가 강하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한 조정에 대한 반작용 반등은 앞에 두 가지 숙제가 특별히 안 돼요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게 반등의 여지를 주는 거고 요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업 실적에 대한 반등의 요소도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줄다리 게임 아까 말한 것은 그래서 정중동이 이런 세 가지 큰 축을 가지고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 때문에 화들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캐나다 총리가 날아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진짜 협상 수단일 수 있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2018년에 중국산 수입 제품의 절반인데 잘못했습니다. 절반의 관세를 25%를 매겼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 기억 안 날지 모르겠어요. 6년 전에. 그래서 이 중국의 대안은 위안화 평가 자료를 10% 했습니다. 그래서 상쇄시킨 거죠. 이번에 만약에 60%를 전 종목에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상식적으로 그죠? 예,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그때랑 비슷하게 30% 한번 때려보고 가는 거 아니냐는 건데 그러면 뭐 할 것이냐? 위안화 또 10% 절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위안화하고 우리하고 동조한 게 봤을 때 우리 원화도 5% 정도는 동조할 수 있지 않느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번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이게 14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세하고 이펙트를 보면서 우리가 카운터 어택 할 수 있는 게 뭔지 상법이냐 실적이냐 이걸 계속 보신다면 우리가 2500레벨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관세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초반에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환율이 바로 1450 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우리 그 달러 수합한 거 있거든요. 11월 달에도 그거 연장했어요. 11월 달에 얼마지? 500억 달러. 미국 달러 수합을 국민연금하고 1년 연장했고요. 외환 수합. 그리고 또 더 증액할 수도 있다.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달러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춰주는 그 패턴으로 좀 방어하려는 수단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정도의 한도지. 너무 많이 엔화가 강세가 된다든지 아니 이제 위안화가 너무 약세가 많이 되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한쪽에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 근데 관세랑 상법 같은 경우는 네.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지 않은 것이 더 많죠.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인식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적을 잘 내면 되죠. 실적을 잘 내면 되는데 단기적인 실적은 고정돼 있잖아요. 비용 처리하다든지 아니면 단가를 올린다든지 뭐 신제품이 30% 나오게 되는 걸 수율을 좋아서 40% 나오는데 이런 거니까 그건 회사를 통해서 아니 회사하고 어떤 정황을 통해서 생각보다 더 좋겠구나 아니다 이번 분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런 걸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디쯤가 정당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너무 많이 빠지면 말도 안 된다. 오늘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빠지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확학은 아니더라도 네. 조금 들어가는 그런 유도리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세는 뭐 미국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뭐 장단 맞춰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한다고 치면 그렇죠. 상법 개정은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위치는? 야당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여당은 기존에는 금융 관련된 다른 법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재계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말에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도 그렇고 뭐 전국이 뭐 정신 없잖아요. 그게 또 우선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시기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꼭 시기를 이번 달에 안 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우리 금투세의 그 나쁜 기억이 있으니까 효과가 그게 빨리 했으면 빨리 더 높지 않았을까요? 레벨 다운이 아니고 레벨 업된 상태에서 나오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어느 좀 대타협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3월달에 우리 공매도 풀어주는 게 돼 있죠. 네. 원래 계획대로는 뭐 갖춰놓은 시간적으로 왔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거가 어떻게 작용할까 생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이래저래 1월 달 1분기까지가 매우 크리티컬한 피리어드를 우리가 지내가야 되는 거죠. 예. 의외로 2분기 이후 좋아질 수도 있죠. 예.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환율은 지금 1399원 요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엔달러 얼마까지 내려갔다 그러셨죠? 149엔까지. 근데 엔달러가 그렇게 내려간 거 비하면 네. 우리도
원 N 환율은 움직였지만 달러 원 환율은 그렇게 크게 요동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좀 과한가? 왜냐면 달러랑 엔이랑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원 달러도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원 엔은 움직였는데 원 달러를 안 움직인다는 거는 엔화 혼자만 강세인 거고 달러랑 다른 통화들은 그대로 원화랑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고 좋은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적, 거잖아요. 좋은 지적인데 그 유로화가 네, 약세예요. 네, 그 유럽이 정치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인 게 있어요. 네,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요인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그 정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버틴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네. 환율 약간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막고 있다? 환율 튀는 거. 아, 정부에서? 네. 그나마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BOJ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거지 한다는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 금리 인상을 해버리지 않고 안 하게 되면 또 이게 수그러들 수 있죠. 하지만은 아까 말한 유럽 정치 불안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상승 가면은 엔가치가 당분간은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원엔은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달러하고는 조금 다른 요인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캐리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 엔캐리는 뭐 나올 수 있죠. 금리 인상하면은 안 나오겠어요? 지금 일본의 BOJ 금리 인상 가능성이 20%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2월 18일 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멈출 확률보다 BOJ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퍼센트와이즈 더 높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멈출 확률보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가봐야 되죠. 알아요. 몰라요. 안심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심조심 하다가, 이 금리 인상 없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이 좀 안정하다고 전 나라가, 프랑스나 독일 포함해서. 지금 아세요? 프랑스의 그 국채 금리가요. 저기 어디지? 쟤네 누구야? 그리스하고 붙었어요. 전국이 그렇게 개판에서 엔화가 강세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안 뒤바뀌겠죠. 이번 달 중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8월 달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마음적으로 준비하거나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확률에 대해서는 그 당시보다는 글쎄요. 한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엔화가 고로 BOJ가 금리 인상 이번에 안 하더라도 1월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은 꽤 높아요. 이번 달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정치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미국이 가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안 할 다음에 하면은 일본은 금리 인상을 이번이 아닌 다음 달에 한다. 이런 식으로 각이 잡혀 들어가면은 그거는 문제는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엔캐리 트레이드까지라는 말을 붙이냐 안 붙이냐는 거지 엔캐리 자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흘러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죠. 알겠습니다. 보노님한테도 같은 질문. 네. 엔캐리 우려에 대해서 언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지난주에 그런 흐름은 우려가 과하다 혹은 걱정할 만하다. 환율의 여태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간은 좀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유럽도 당연히 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일본의 자체적인 상승,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 가능성 때문에 엔화만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고가를 찍은 다음에 105 수준에서 전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받았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달러 강세에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 일단은 변화가 엔화만 좀 이게 달러 인덱스 종목 그 나머지 통화들 중에서는 엔화만 지금 따로 조금 움직이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트리거가 된 게 이제 금요일에 CPI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확실히 좀 금리 인상을 당길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기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고령화 사회고 저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적으로 이거를 얘네가 아무리 내수가 인구가 1억 명이 넘다 보니까 돌아가지만 그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올리겠느냐가 좀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인상에 대한 확률이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올리더라도 얼마나 좀 가파르게 올리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고 일단 정치권에서 약간 시비를 걸고 있긴 해요. 일본 내 정치권에서. 근데 지금 이제 얘네가 VOJ에서의 이런 시각과 좀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 확률이 6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엔화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지금 149선이니까 원화가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얘가 이전에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가 좀 발생을 했었던 가격대 뭐 140엔 전후로까지 만약에 화폐가 변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충분히 뒤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월에도 뭐 제가 제목은 저렇게 지었는데 각종 위기설 대 전통적인 강세달 12월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럼 12월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관세나 혹은 환율이나 그리고 뭐 개인 그룹 그러니까 개인 기업별로의 위기나 실적이나 생각했을 때 별로 기대할 부분은 없는 겁니까?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외신을 좀 보시면 2월 달에는 약간 선제적인 관세를 때리고 네. 5월 달에 제대로 된 관세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꽤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뭔가 하기에는 인력 배치라든지 그런 데 좀 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세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 5월까지는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까는 거죠. 어떤 거냐? 뭐 무풍지대를 제외한 산업군들, 뭐 좀 영향력이 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산업들은 좀 시결을 넓히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 대신에 그런 좀 최악이 넘어가는 이게 카드가 다 오픈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위험 요인이 안 되거든요. 물론 네. 트럼프니까 추가적으로 팰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지만, 근데 또 막상 1기 때랑 비교해보면 1기 때도 사실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그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까지 크게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5%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좀 건재하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 되게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전망이 나오니까 저는 원달러 환율도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투자에 대한 시결을 짠다라고 한다면 뭐 PBR 수준도 낮고 하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너무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우리가 수출이나 이런 걸로 산업의 뷰를 보기보다는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약간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만 조금 잘 잡아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카카오가 오늘 3.7% 올라서 42,000원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10월 20일에 전고점은 뚫었고요.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2024년 7월 여름 때 위치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얼마입니까? 44,000원 정도만 뚫어주면 그건 장가가요? 장가가냐고. 제 평단은 13만 1,000원? 아 미안합니다.
나 10만 원 정도잖아. 아니 그래도 뭐 가끔 저가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렇죠. 솔직히 13만 원을 갖고 계신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잖아. 네, 저밖에 없겠죠. 그래서 카카오 오른다는 거 오늘 카카오 플러스,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다가. 네, 3.5%, 카카오는 4.1%, 카카오페이는 5.6%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상승에 대한 코멘트 보노님? 네, 요거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연기금의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의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바텀 피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모멘텀은 네이버가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두 개 중에서 굳이 고르려면은 뭐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이버를 배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기조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요. 내년도 얘네들이 항상 이슈가 되는 건 네이버가 좀 다른 것보다도 한 거는 자회사 많이 한 것들이잖아요. 뭐 한다는 것들이 실적이 개떡이었잖아요. 네네. 내년에는 뭔지 모르게 회복될 가능성을 내년 전망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고 자회사 이 A, B, C, D가 각각 어떠한 이유로 얼마만큼 이익이 올라 이렇게 자세히는 안 하고 자회사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카카오가 얼마 전에 뭐 한 거 있더라고요. 카나나야. 뭐 책에는 개인형 무슨 AI 했던 거 뭐 있는데 그런 거가 좀 반응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약간 나오고 유일하게 얘네 카카오가 좀 안 좋은 건 비즈니스 보드, 비즈보드가 둔화되고 전반적으로는 최악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콜이 나오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큰 기조에서 수급이 갈 데가 없잖아요. 네이버도 가고 하니까 불어와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낮아져서 지금 5만 원 정도이죠 아마 대부분이 한번 보실까요? 대부분이 최근에 낮아진 거 트레이딩 바에 나오고 하는 것들 최근에 낮아진 게 6만 원대에서 다 12월 달 들어와서 다 5만 원이에요. 네. 그죠? 예, 낮아지는 게 다 끝났어요. 홀드도 나오고 여기 다 3만 6천 원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원래 그렇고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바닥은 된 거죠. 그럼 얼마까지? 아 좋다 분위기 얼마까지? 0. 얼마? 0.8. 아니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는 0.9. 예. 그럼 얼마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5만 5만 원이면 0.9. 조금 더 잡아도 네. 예, 4만 원 후반, 중반, 후반 거기까지 가면 1차 마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거 내년 실적에 대해서 엄청 그래서 구체적이다라면 더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5만 원 애널리스트 낮아진 목표 주가에서 약간 뭐 애누리 해서 하는 정도 하면은 PER 뭐 40, 한 5배 정도 잡히는 내년 기준으로 그런 정도는 뭐 리즈너블 하지 않겠어요? 45배 가면 말도 안 되는 주식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PER. 옛날에 80배, 100배 갈 때 말도 안 되는 주식이었지. 그렇죠. 그게 8만 원, 10만 원 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5만 원 근처 하면 한 50배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딴 섹터 없으면은 네이버랑 형님이랑 같이 동생도 뭐 이렇게 가면서 자회사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모멘텀 관련해서 카나나 처음 들어봐요. 내가 지금 얘기한 그거야. 네. 네. 카카오 AI 카나나 들어보셨어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런 거래요. 자기가 메신 자 일단 들어보고. 네. 그렇게 뭐 코멘트 해도 돼요. 왜냐면은 네. 저는 코파일럿이랑 GPT를 좀 주로 쓰고 있고요. 네. 국내는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건 한번 써보긴 했는데 네. 네이버 썼을 때 괜찮았어요?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GPT랑 코파일럿 주로 좀 쓰고 있긴 합니다. 평가는 그렇네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카카오의 카나나 기존 사업의 연계성과 타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그게 주종이었지. 있네요. 아까 하시려던 말씀?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 쓴 거예요. 카나나에 대해서 네. 그 내가 딴 사람 막 메시지에서 막 카톡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잘 분석해가지고 네. 나에게 맞는 일정 관리가 뭔지 모르지만 아니 나에게 맞는 커머스 상품 추천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카나나를 통해서 한 방에 다 이렇게 알아서 해준다. 어시스턴트처럼 이런 얘기예요. 개인화된 AI. 그래서 그걸 좋게 보는 사람들은 워낙 기대가 없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건지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안 쓰고 주위에 있는 젊은 제 그 후배들한테도 카나나 써봤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풀링이 안 돼. 그러게요. 정보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카나나를 어디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건지를 알려줘야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들어가봐요. 관심 있으면. 뭔데 이게 카나나?
왜 또 이름이 카나나야? 카카오랑 바나나를 합친 건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앞에 카는 카카오지. 뒤에 나나는 뭔지 모르겠어. 아니 공개된 지도 한참 됐네. 좀 됐어요. 10월 20일에 공개했네요. 좀 됐어.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카카오 AI 비서 카나나 왜 카톡에 안 넣고 별도 앱으로 출시를 할까? 그 좀 거시하지. 아 반응이 나왔을 때 별로였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사업 계획이나 내년도 전망을 애들 쓰잖아요. 네. 그게 10월, 11월 달에 쓰거든,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 쓰는 시점에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캐릭터를 잡은 거지. 실체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한 20%, 카나나- 20% 가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 주가. 네. 카나나는 AI 메이트인 카나와 나나가 나나?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AI 비서라고 보면 된대요. 근데 이 서비스를 별도로 출시한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기존의 카카오톡을 안 쓰고 이걸 쓸까봐. 그렇지. 그래서 모르겠네. 많은 것 같이 내놓으면 카카오톡을 안 하고 이제 뭐 그런가 본데 두 번째로는 프라이버시로 카톡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인데 AI가 이걸 분석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건 유저가. 말된다. 네. 두 번째 거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네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왜 그러냐면은 그 요번에 그 갤럭시 폰이 아마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AI로 자동으로 녹음하는 게 있죠. 생겼나 봐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12월을 행복달로 좀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막 나름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더니만 그 AI가 요약을 해줬대요. 하보노의 12월의 행복달 체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요약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여줬는데 아마 그런 것들로 보면 좀 근데 요약을 확실히 좀 잘해놓고 포인트를 잘 잡긴 해서 아마 개인 간의 카톡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좀 확실히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정리? 그러니까 AI한테 시키는 건 난 싫어하거든요. 왜요? 정리하면서 내 머릿속에 오거나이즈가 되는데 내 머릿속에 오거나이즈 안 된 상태 제가 정리 다 해주는 거잖아요. 정리된 거 보는 거. 그래서 제가 노땅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오거나이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워낙 정보가 많으면 오거나이즈 해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카나나 의미가 명칭은 별로입니다. 카나나. 아까 들었을 때 카카오 바나나 그거 딱 들어왔어요. 바나나가 뭐지? 안 좋은 얘기예요. 카카오가 뭐 했는데 바나나처럼 미끄러졌다. 본인들이 좀 잘하는 거가 없나? 잘하는 좀 거 특화돼서 이렇게 딱 잘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유한양행의 우리 녹용처럼 특화된 거 잘하는 거를 합시다 여러분. 유한 생활 건강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저희가 세일하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뉴 오리진 전 녹용 마일드 9만원짜리를요 6만원도 아니고요 5만원도 아니고요 35,000원도 아니고요 34,900원에 31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메인 상품이고요. 사슴의 뿔 와 녹용이라고 해서요. 여기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해서 쭉 사슴은 아파하고 가지만 나는 건강해지는 녹용이 예전부터 한약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됐죠. 강글리오시드, 콜라겐, 칼슘, 몸에 좋은 성분이 매우 많아서요. 활력 충전, 체력 충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 녹용 제품 이름처럼 녹용이 각 부위마다 영양소가 다르대요. 위, 아래, 위, 아래, 중간, 위, 아래, 아래. 이렇게 그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전 녹용은 위부터 아래까지 다 요거를 다 갈아 넣어서 전 녹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 녹용 뉴 오리진 마일드 요거를 저희가 싸게 가져왔습니다. 녹용 중국산 아니고요. 뉴질랜드산 녹용을 전체 다 우려냈다고 합니다. 링크 저희가
네, 링크를 저희가 걸어드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 꼭 요걸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요 녹용을 받아서 한 달 먹어서 비염과 빌빌대는 게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그때 사시면 늦습니다. 지금이 적기니까 요거를 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원짜리를 14,900원에 어떻게 가져옵니까? 74,900. 34,900원. 30%. 30%? 9만 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30%로. 30%로 70% 할인이죠. 그치. 그러니까 70% 할인. 요즘 사슴이 많이 자라나 봐요. 왜요? 뿔이 원래 비싸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공급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와. 공급이 많다고요? 근데 왜 저희 하나씩 안 줘요? 그러니까요. 이거 먹고 싶은데. 공급이 많은 게 아니라요. 루돌프가 이제 달려야 되는데 뿔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제가 자른 거야? 미리 자릅니다. 트림. 그래서 팔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저희가 같이 루돌프랑 콜라보해서 이제 유한양행을 같이 얹어서 와. 세일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더 싸지겠네. 내년 경기가 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죠. 1년간 잘 버텨보자. 예, 녹용도 이거 관세 이거 우려인데 뭐 관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단 핫딜 들어가 버리니까. 예,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아니 지금 코스 닭은 지금 음전했어요. 지금 뭐 녹용이고 나발이고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녹용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매겨야 되는데 이거 일본 증시가 같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니케이도 시작했나? 플러스 0.4로 시작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0.4 돼버려가지고 아니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급락됩니다. 뭐가 이슈가 있을까요? 엔달러? 엔달러? 볼게 뭐 일본 시장에서 뉴스나 그거밖에 더 있나? 코너님? 네, 뭐 일단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금리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좀 영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측면이 이게 잘 해소가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게 또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도 결과적으로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 니케이 빠지거나 중국 증시 빠지면 우리나라 센티 좀 불안해지면서 네. 좀 차익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장 초반에 또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이 강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정 테마성 종목군들에게 좀 주가가 많이 쏠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아연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엔캠이나 신성델타,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7%대 뭐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의 좀 이런 특정 산업으로 좀 쏠리는 기조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엔달러는 지금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지금 엔화는 올라요. 지금 149에서 150대에서 150대 초반으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150.13. 그러니까 엔달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일본 증시는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본 증시가 0.3에서 0.3으로 바뀐 거예요? 부호가 네. 플러스 부호가. 0.4에서 마이너스 0.4로 얼마 안 바뀌었습니다. 됐는데 걔네 급격히 변한 이유를 우리랑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본다면 그게 맞는데, 그게 없다면은 그냥 한국 경제 자체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쵸? 탄탄한 대형주 말고 소형주는 트레이딩이다, 그렇게만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지금 떨어진 타이밍이 똑같거든요. 일본 증시도 9시 반부터 이제 뚝 떨어졌고, 떨어지는 각도, 떨어지는 시간, 이게 다 똑같아서 무언가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지금으로서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모르죠. 이 정도는 올라가는 데 하다 반등하는 데 하다 다시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프가. 그러게. 근데 뭐 어쨌든 나왔었던 내용들로 보면은 네.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라고 일단 짐작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네요. 자, 보로님 그러면은 뉴스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오, 벌써 50분이네. 뭔 얘기했는데 50분이야? 뭐 했어요? 뭐 안 했는데? 우리 카카오 얘기 많이 했어요. 카카오
녹용 우와, 얘기했어. 괜히 얘기했다. 카카오 뭐 그 살 것도 일정? 아닌데. 일정도 봐야 되네. 50분이니까 타이트하게 딱 근데 타이트하게 보기가 애매한 게 애매해요? 이번 주가 일정이 되게 많아요. 어. 첫 번째 주라서. 그럼 뉴스 스킵하고 일정만 볼까요? 네. 오케이. 일단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차이신에서 중국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요거에 따라서 또 중국 경기에 따른 또 전망치가 일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증시에 따른 좀 약간의 향방 또 위안화가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에 또 영향을 주면서 달러 강세를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이신 중국 제조업이랑 이제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달 첫 번째 주간은 고용 데이터가 대거 나오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졸트가 나오죠. 그래서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오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실스포스 실적 발표도 있고요. AI 포럼이 많습니다. AI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이벤트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니까 최근에 좀 우리나라 데이터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는데 이제 전이 오브 모나크 이거 리니지 IP 관련된 부분에서 출시가 나옵니다. 내용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DP 비농업 고용 변화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 지수 나오고요. 베이지복 나오고 그 파월에 연설이 있기 때문에 파월이 어떠한 멘트를 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GDP 나옵니다. 데이터가 좀 잘 나와줘야 될 텐데 좀 걱정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 연준 대차 대조표 등등등 고용 데이터가 또 나오고요. 금요일에 또 비농업 고용 나오면서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유럽 GDP가 나오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저거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시간대 데이터 5개 나오니까 또 인플레이션, 5년치 평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중에서 김장일 본부장님 눈에 띄는 일정 혹은 꼭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일정 있을까요? 오늘 밤 내일 아침에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올라가는지 안 기다려 내일 아침에 알 수 있겠죠? 이게 46.5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1월이. 네. 10월이. 근데 11월의 기대치가 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47하고 8 사이에. 그렇게 나와야지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거기서 조금 미스하면은 이렇게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게 잘 나오면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호일 수도 있죠. 전통적으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면은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되나요? 상관관계가 꽤 있습니다. 왜요? 네, 항상 그랬어. 걔는 제조업에서 신규 주문 들어오고 하면서 지수가 바닥을 치서 올라가면은 경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근데 문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잘 나오고 이틀 뒤에 ISM 서비스 지수가 너무너무 잘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빨리 안 하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또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너무 잘 나와도 안 좋은 거고 반전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양새라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정도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와 복잡. 이게 만약에 46.4인데 혹시라도 47.5로 가지 않고 만약에 46.2 이렇게 갔다.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데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네. 폭발적으로 48.4 이렇게 안 나오고 46.4보다 올라가는 정도. 트리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려서 이번 주에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다. 환율 말고는 그거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도 저 일정 중에서 하나를 셀렉하신다면? 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역시나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농업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붙이면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게 많다. 원래 저기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즘에는 월 말에 수급이 좀 약간 대량 매도가 나와서 월 초에는 그 물량이 조금 되돌림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면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은 개인이 많이 던지네요. 오늘 저기 물량에서
기관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네요. 1,800억 매수. 우리 스스로나 아니면 외국인은 원래 그런 거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12월 좀 그래도 다른 달보다 지금 한 6개월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전 6개월, 이전 5개월보다는 훨씬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더 어려워졌습니까? 보는 상황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데 뭐 밸류단으로 보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밸류단을 뭐 0.85배로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뭐 0.80까지 기다려 볼래라고 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 좀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밸류 적으로 보면은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포지션이 다 묶여 있고 하니까 이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산 것도 결국엔 가격이 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출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거시적인 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뭐 한 5월까지는 좀 힘들어도 그 관세에 대한 이 결과치가 다 오픈이 되면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IB 기업들의 S&P 500의 전망치를 7,000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6,000대니까 그러면 적어도 15% 이상은 오른다는 소리인데 네. 대표적인 강세장일 때 YTD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15%에서 25% 나오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계속 달린다는 얘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꿔야 되는 게 많이 있지만 네. 그리고 밸류업도 저는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일본도 이토 보고서부터 10년이 걸렸으니까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 저평가가 됐었던 부분에서 일부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그 안 좋은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가 바닥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미 좀 2800대 후반부터 굉장히 많이 얻어 맞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을 게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은 더더욱더 조금 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항상 희망은 전 불안감의 끝에서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봐주신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는 카카오 관련주 플러스 고려아연 요게 25% 정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 역시 하락하는 종목은 대왕고래 관련돼서 한국가스공사 이런 애들이 좀 하락하고 오늘 조선주가 좀 안 좋네요. 4.8%, 3.5%, 3.3%, 삼성중공업, 한조해, 하나오션, 현대미포, 마린솔루션, 중공업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금 오후에는 조선주에 대한 그 하락 만약에 이게 반등을 못한다면 그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2차 전지 플러스 저 뭐시기냐 엔터 JYP가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와우. 지금 굉장합니다. 79,500원까지 갔었으니까 거기다 코인 관련주 그리고 뭐 저 뭐냐 초전도체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메가리가 좀 없어서 약간 12월 첫 거래 치고는 좀 아쉬운 장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뭐가 모멘텀이 될지는 참 답답하네요. 예. 계속 메가리가 없습니다. 상법 개정을 하면 좀 나을라나. 예. 그거는 확실히 효과 있죠. 뭐 그래요? 배당을 분리과세 한다거나 뭐 분리과세만 해도 저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법 개정에 아까 그 별도로 세법 개정하는 거 그것도 다 스톱됐거든요. 그 시간이 없어 얘기 안 했지만 그 예산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 그거 다 없어졌어요. 다 일단 이대로 하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베팅을 지금 안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오후에는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네, 특별히 대신 동생이나요? 또 다른 분이 오시긴 오시는데 박가영 동생 박기영. 박기영? 노래 박기영 노래 누구죠? 뭐죠? 최고의 사랑인가? 박기영 노래가 뭐였지? 괜히 던지셔가지고 찾아보게 만들. 박기영. 박기영 노래 뭐 있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나에게로 초대 그거 커버한 나에게로 게 초대. 그거 커버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조유진 씨랑 같이 마지막 사랑 맞잖아요. 맞아요. 사랑. 12월에 딱 어울리는 마지막 사랑. 박기영 씨 초대. 사랑 맞아요? 고스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네. 또 다른 얼굴과 오후 명박창렬 뵙도록 하겠고요. 오후까지 좀 시장에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뵙도록 하고요. 이따가는 웃는 얼굴로 1% 이상 상승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성투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